이 고용량의 요법은 상처의 치유 과정 전체에서 피놀셀로 반복해서 상처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비타민C의 효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유타 하나만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관입니다. 자, 오늘은 상처의 치유 과정에 있어서 비타민C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놀셀 치료를 하는데요, 제가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흉터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하나씩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것이 상처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흉터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타민C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타민C가 염증이 생기고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상처 치료를 받는데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상처 치료를 하는데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면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지 상처 치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 없어야 돼요. 감염이 있으면 상처 치료가 완전히 산으로 가게 됩니다. 흉터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감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어떤 호르몬의 이상이 생겼을 때 상처 치유 과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 상처 치유에 영향을 받아요. 당뇨가 있다? 상처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비만이 있다? 이것도 상처 치료가 잘 안 돼요. 약물을 먹는다. 그 다음에 알코올, 수분을 흡수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알코올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흡연, 영양상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에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많은데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있죠. 자, 여기 염증기가 있어요. 처음에 피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겨요. 여기에서 생기는 게 뭡니까? 이 염증 세포들, 뉴트로필,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 이런 것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상처가 나면 여기 와가지고 막 염증을 일으켰다가 이 염증기에 여기 막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찌꺼기를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염증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야죠. 상처가 났으니까 보수를 합니다. 이게 증식기예요. 이 증식기 때 이 보수를 하게 되는데 섬유아세포라고 그래서 이 콜라겐 전구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콜라겐을 완성을 시켜요. 이게 증식기 때 하게 됩니다. 이 증식기 때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C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도 이 증식기 때도.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될 때까지 이게 막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염증기에서 증식기로 딱 넘어갈 때 한 일주일 있죠. 여기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떨어지면 일주일이면 상처가 나았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상처의 치유 과정은 계속돼요.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여기 단백질을, 속에서는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제까지 가냐? 이게 거의 한 달까지 갑니다. 한 달까지 가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단백질을 막 만들어낸 다음에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상처가 안 남게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주변 조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단백질 구조에서 라이신하고 프롤린하고 이게 구조를 크로스링크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낸 리모델링 하는데 한 달 이후에는 이 리모델링 기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제가 언제 끊어요?
2달 만에 피놀셀 레이저를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와중에 다시 리바운드 페노메논으로 빠집니다. 이게 여기서 쭉 가다 보면 리바운드 페노메논이 생겨요. 매추어레이션에서 리바운드 페노메논으로 빠져요. 그래서 흉터가 더 생기도록 합니다. 이때 간섭을 제가 해서 2달 패턴으로 2달에 한 번씩 제가 피놀셀을 해서 다시 여기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두 번째 거를 또 겹쳐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다시 염증이 여기서 생기겠죠. 2달째. 그러면 다시 염증이 생기고 또 증식기가 있고 또 다시 성숙기 또 이렇게 숙성을 시키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바운드 페노멘으로 빠지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 전부 다 비타민C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낮은 농도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비타민C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 역할을 하려면 메가도스 요법으로 해야만 답니다. 그래야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비타민C가 좋다고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환자들한테 그냥 드세요.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지내면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비타민C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화상 흉터를 치료를 반복적으로 염증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면 듀오돔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듀오돔을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다 보면 이게 염증이 과도하게 생겨서 리바운드 페노멘으로 쉽게 빠집니다. 이때 비타민C가 빠지지 않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여태까지 이거를 왜 놓쳤었나,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비타민C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 우리 환자들한테는 필수적이겠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은 메가도스 요법으로 하루에 4g 이상씩 반드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가 상처 치유 기간에 모든 단계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제로 상처가 생기면 빠르게 소진이 된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어떻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소진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배출도 많이 돼요. 그러면 투여하는 것도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이나믹 플로우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타민C 치료하는데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2016년에 발표된 바셈 모하마드 닥터분이 소개를 한 논문인데 쥐가 인간하고 똑같이요 비타민C 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쥐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다가 6mm 정도의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두 그룹으로. 한쪽 그룹은 물에 타서 비타민C를 메가도스 요법으로 충분히 줍니다. 그 다음에 한쪽은 그냥 상처 치료만 하는 거예요. 비타민C 안 주고.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A가 비타민C 탄 물 열심히 먹은 거예요. 여기 첫 번째가 위에가 일주일 되었을 때 조직 검사한 겁니다. 자, 조직 검사했는데 보니까 여기 파란 게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게 뭐냐면 이게 라미나예요. 표피 있죠? 네, 표피예요. 이게 일주일 되었을 때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단백질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좋아요. 라미나도 여기서 보면 이 표피도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B 봐요. 이 비타민C 안 먹은 대조군들은
이렇게 조직이 설렁합니다.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표피도 봐요. 이 표피 형성도 이게 설렁설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잘 안 만들어졌어요. 14일 되었을 때 조직 검사를 해봤어요. 조직 검사 해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졌죠.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7일째, 2주일째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콜라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헐렁하죠. 7일째도 그렇고 2주째도 그렇게 헐렁합니다. 사이사이에 이게 헐렁하게 수세미처럼 이렇게 헐렁합니다. 자,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비타민C가 단백질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표피 조직도 아주 확연하게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근데 비타민C를 안 먹은 거는 단백질 조직이 헐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라겐이 아주 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은 논문에서 피부 건강하고 만성 상처에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피놀셀로 원칙적으로 2달에 한 번씩 반복을 하기 때문에 성숙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상처가 나서 이렇게 단백질이 여기 생겨요. 그림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생기고 난 다음에 이걸 리모델링을 합니다. 주변 조직으로 비슷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흉터가 덜 남도록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요. 단백질을 이렇게 증식기에 이렇게 만들어내서 성숙기 때 이렇게 딱 재분배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도 비타민C가 결정적으로 요소. 그 다음에 리모델링계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재분배를 하는 요 기능, 이거를 단백질이 합니다. 이걸 비타민C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다시 붙여주세요. 또 붙이면 또 갑니다. 여기서 피놀셀을 해요. 그러면 다시 염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식기, 그 다음에 또 성숙기, 또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리바운드 페노메논 빼지지 않도록 다시 또 가요. 다시 또 합니다. 반복해요. 이렇게 하면서 흉터를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자꾸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피놀셀 치료예요. 피놀셀 치료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요소를 합니다. 각 시기마다 바이타민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이타민C 많이 드십시오. 흉터를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만드는 과정, 상처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흉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피놀셀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으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전체 과정 2달 만에 한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만성적으로 우리는 2년에서 5년 정도 바이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량의 요법은 상처의 치유 과정 전체에서 피놀셀로 반복해서 상처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비타민C의 효능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흉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5번 피놀셀 하고 납니다. 자, 이거는 반복을 했어요.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를 5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피놀셀의 레이저를 5번을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재생을 하는 겁니다. 자, 재생은 성숙기만 거치는 거예요. 이제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진정한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숙성기에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메이처링에서 상처를 리모델링 하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리모델링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흉터가 이렇게 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요거는 리모델링만 한 거예요. 염증기 안 거치고 증식기 안 거치고 메이처링만 한 겁니다. 성숙기만. 뭘로?
CO2 프랙셔널 레이저만 가지고 성숙기만 반복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이처링만 한 겁니다. 메이처링.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랬던 효과가, 이거는 피놀셀이 끝나고 마지막에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아무 치료 안 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온 사진입니다. 이게 숙성이에요. 메이처링. 우리 몸에서 상처가 치유 과정에 있어서 이 메이처링을 겪으면 이 흉터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메이처링을 잘 겪으면 이렇게 됩니다. 결정적인 요소를 하는 게 뭐예요? 비타민 C. 비타민 C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처의 치유 과정을 겪으면, 이렇게 구멍이, 상처가 메꿔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리모델링기에 결정적으로 바이타민 C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피놀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피놀셀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타민 C를 많이 먹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피놀셀을 했을 때 비타민 C를 많이 섭취를 하면 이렇게 성숙기에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흉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를 치료를 하는데 비타민 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상처의 치유 과정은 단백질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가도스 요법은 비타민 C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빠져나가는 것만큼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게 메가도스 요법에 있는 다이나믹 플로우 모델에 의해서 메가도스 요법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도 저희 병원에서 화상 흉터를 치료하시는 환자분께서는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비타민 C를 메가도스 요법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흉터가 더 많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화상 흉터 하나만 서초 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